연구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열흘 동안 코스피 2,900, 2,800, 2,700선이 붕괴되더니 오늘 오전에 2,600선까지 무너졌었습니다. 반등에 성공해서 2,600선을 가까스로 지키긴 했지만 조성된 불안감은 적어도 1분기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상 외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과 한국 할 것 없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인데 문제는 긴축 계획이 구체화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정호 명지대 책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2,600선 붕괴되고 사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떨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죠. 파란불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공포가 없었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 이렇게까지 급락하나 하는 싶은 순간이었는데요. 이 급락을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2, 3년 동안 최근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가장 급격하게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쏟아부었던 대규모 유동성에 힘입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는 2,000선 내외에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하더니 불과 한 8개월 만에 이게 3,000선으로 올라간 거예요. 3,300선까지 찍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시에 상장되고 있는 회사들의 내재 가치가 1.5배 올라갈 내재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없었던 것이죠. 철저히 유동성 때문에 그동안 증시가 올라왔던 것이 분명한 요인인데 드디어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등을 예고하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유동성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시장에서는 주가도 하방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설 명절 휴장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6일 만에 상승을 해서 2,660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은 매수세가 강했고 외인의 매도세가 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완화가 됐고 또 시가총액 상위권이었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나마 좀 막았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해서 급락한 것에 대한 반발 심리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 아니냐라는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일부 다시 260선은 방어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기조가 특히 작년부터 재작년 이 증시를 견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자금원은 개인 투자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증시를 바라보고 있는 톤앤 매너가 일종의 조금만 내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수준까지만 되면 난 바로 다시는 안 나오겠다, 안 들어오겠다라는 심리가 많아서 이게 다시 이제 회복세의 전조다. 저는 이렇게 보진 않아요. 회복세 전조는 아니다. 자, 한국 증시가 결국엔 미국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미 연준에서 조기 긴축, 테이퍼링을 시사하고 뭐 금리 올린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다들 예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3월에 올릴 거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더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말 미국 증시 시장 시작해서 한국 증시까지 온 거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요. IMF 또는 OECD에서 9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진단하는 도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연준뿐만 아니라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일단 당면 과제로 받은 숙제가 물가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숙제를 제대로 못 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으니 이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모든 공공기관은요, 법적으로 자신에게 부여한 의무가 있는데 그걸 저버리고 주가를 부양한다든가 경기를 부양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먼저 잡기 위해서
그게 몇 차례가 되든지 금리를 인상할 그렇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한 발언은 연준의 회의록이나 이런 공식적인 어떤 언론 보도가 아니라 연준에 소속되어 있는 뭐 뉴욕 연준 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밖에서 얘기하는 수위는 훨씬 더 강도가 높아요. 연준은 1년에 8번 회의를 하는데요. 네. 하반기부터는 매번 회의를 할 때마다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든 실질적인 금리를 올리지는 않으면서 이런 강한 엄포 속에서 물가가 잡히기를 기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그만큼 본인들도 지금 자신감이 없다라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서학개미들, 일명로 동학개미들을 발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가 이제 예를 들어 3월에 한 네. 차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예상됐던 거였으니까 그때는 좀 안정화가 될지. 이런 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래 증시라는 것은 앞에 예고된 것들이 이미 정해진 사실이라고 보여졌을 때는 선 반영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긴축 같은 경우도 증시에서 많은 어떤 연준 의장들뿐만 아니라 이런 전문가들이 이렇게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너무나도 급냉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주식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줄은 그것도 3,000선 내외에 있었던 주식이 2,600까지 단기간 빠질지는 정말 몰랐었던 수준이고요. 아마 이것이 지금 향후 앞으로 전개될 긴축의 규모와 긴축의 수준이 생각보다 고강도라는 것을 아마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주식, 환율, 금리, 트리플 약세라고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토막 나고 있고 사실 뭐 그거에 대한 기사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뭐 휘둘리는 상황이 이제 좀 지났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시장과 지금 가상 시장의 이런 흔들림 자체는 근본적으로는 전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예, 작년, 재작년에 가상자산의 시장을 마치 주식시장과 다른 움직임이 있는,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워졌었을 때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제, 마치 금과 같이 여겨진다라고들 보도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셨는데요. 해지용으로 쓰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는 크게 동의를 못 했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누군가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위험성을 덜기 위해서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같은 경제 주체가 두 자산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상화폐에선 지금 많은 투자 자금이 누구냐면 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해놓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금이나 가상자산을 투자했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지만 개인들은 이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식과 코인을 같이 하는 경향 많지 않거든요. 좀 달리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독특하게 이게 왜 달리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었었는데 올해 보니까 주식시장이나 또는 가상화폐 시장이나 동일한 위험성 자산으로서 이렇게 경제가 급락하니까 같이 떨어지는 추세가 다시 확인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실 뭐 변동성이라든지 위험성을 했을 때는 가상자산 쪽이 훨씬 더 높은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이제서야 그런 심리들이 반영됐다는 네.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과도한 불안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 경제 기초 여건 양호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과도한 불안 심리라고 보세요? 지금 현재 상황이? 과도한 불안 심리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너무 좋아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이 기회에 주식이 이렇게 좋으니 나도 넣어볼까라는 심리들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 중에 일부가 다시 빠져나가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환율로 인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국에서 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들이 같이 맞물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고승범 금융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지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상위 2, 3등을 할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은 ICT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오히려 수혜가 됐던 업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펀더멘탈 자체는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다시 호황의 국면으로 전환될 기미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반도체라든가 미래기술 산업 주반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언더라잉 에셋이라고 하죠. 네. 그것들이 튼튼하기 때문에 역시 좀 그런 에셋에 그런 자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심리가 돌아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요 근래 이렇게 주가가 급락함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주식이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개인들이 이제는 만약에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가장 안정되고 우량한 주식들에게 다시 포트폴리오를 더 담아야겠다. 이런 심리들이 같이 반영된 것이죠. 그렇다면 뭐 원자재라던가 금이라던가 사실 그걸 많이 해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쪽도 더 마음의 심리가 좀 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실물 자산에 대한 변동폭이 상승 국면으로 지속되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시고 원자재 ETF라든가 원자재에 직간접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위기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말 답답한 투자자들, 뭐 저도 그렇고 저도예요. 교수님도 그렇고 마음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이 소식 전하면서 우리 PD님도 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자, 파는 게 좋을까, 홀드하는 게 좋을까? 네, 답변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네. 개인 차원에서는요, 작년, 재작년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나와 있는 상장 주식 중에서 80% 가까이가 대세 상승을 보였어요. 그때는 누가 뭘 해도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정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이때부터가 진짜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좋은 종목을 잘 발굴한 사람들은 이런 혼탁한 장 속에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의 투자에 대한 진정한 공부 그리고 성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 수익률이 달라질 기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가적인 차원도 꼭 말씀드리도록 하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요즘 서학개미라고 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미국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업들 중에서도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는데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과연 그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우리 증시에 우량한 기업, 우량한 자금들이 계속 있을까요? 없는 거죠. 밖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증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은 증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큰 회사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자, 지금 당장 우리 주식시장이 어둡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냉소를 보이시거나 관심을 덜 하지 마시고 또다시 봄은 항상 오거든요. 경제는요. 그러면 쓰린 마음 부여잡고 공부를 더 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홀드를 해야겠다. 그럼요. 이런 거는 어쨌든 이런 것이고. 우리 증시를 우리마저 관심을 안 두면 전 세계 아무도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아, 정말 근본적인 뼈 있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